네, 우선 저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언제나처럼 요번에도 열심히 내신 대비를 하고 학생들 시험 잘 보게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번 시험도 꽤나 다채로웠는데 전반적으로 국영수 모두 좀 많이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저는 앞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발표 드릴 건데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원래 와보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고 특히나 어떤 학생들한테 좀 어려웠고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했는지 우리 또 대강사 강민재 선생님 모시고 농담 이렇게 농담을 저희끼리 좀 친해서 잘 하긴 하는데 양쪽에 계신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성실하게 학생들 공부 잘 지도해 주셔서 학생들이 좋은 성과 있지 않았나 싶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으로 발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맨 끝을 잡고 줄이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고 할까요? 네, 첨언하실 부분.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번에 영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온율학원에서 와부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요번에 그래도 이제 1등급 학생을 좀 가장 많이 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아주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되게 창피해가지고 확정 점수 나오기 전까지 얘기 안 해주는 학생들까지 쳤을 때 최대 저 정도 예상하고 있고 가채점 기준으로 최소 13에서 14명은 확실하게 1등급을 확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2학년 친구들도 시험을 꽤 어려웠는데 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부했길래 좀 잘 나왔는지도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인 평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까지 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이런 리액션이 있었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로 좀 끝 마칠 거고요. 우선 빠르게 좀 총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5개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는 꽤 어려운 편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요번에 1학기가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가 정말 워낙 쉬웠습니다. 이게 와부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일반고에 비해서도 뭐 전혀 어려운 점을 뭐 전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을 찾을 수 없었는데 2025년 1학년 친구들한테는 상 난이도 최상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어휘력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요 다음 장애가 전반적인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문항 분석을 좀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요 빨간색을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어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결국에 어휘력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문항들이었다. 요 정도로 좀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상위권 학생 중에 부랴부랴 이제 요번에 내신 시작할 때부터 혹은 여름부터 정말 요번에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좀 뼈아픈 결과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1등급 학생들은 저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자면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쌤들이 계속 이쪽을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 학생들이 1학기 때는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했던 애들 그리고 원래 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좀 섞여 있었다면 이번 시험은 그래도 누가 봐도 원래 영어 잘하는 친구들 원래 어휘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글 읽는 실력 좋고 이런 학생들이 이변 없이 1등급을 맞은 시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 난이도 보면 지난 시험에서는 중상 난이도가 합쳐서 한 10개 내외였는데 요번에는 하 난이도가 11문제, 중상 난이도가 합쳐서 21문제가 나와서 중상 난이도가 아무래도 확실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제 기조를 보면 지난 학기 1차에서 2차 등급 컷 이동했을 때도 변동폭이 컸는데
요번에는 94에서 83이 됐습니다. 1등급 컷이 11점이 떨어졌어요. 변동폭이 1등급이 11점인데 3등급 컷이 변동폭이 20.2점입니다. 그걸로 밀어봤을 때는 상위권 학생들이 변동폭이 더 적었다라는 건 확실히 이제 어휘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문법을 읽는 개념은 당연하고 어떤 글을 읽는 감각 이런 것들까지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요번 시험에서는 어휘력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논수령 같은 경우는 워낙 논수령이 이를테면 요번에 90점의 커트라인이 끊겼으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 객관식만 다 맞아도 그리고 논수령을 기본적인 문제만 맞아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변별 요소라고 뭐 사실 결정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변별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마음 아프지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시험하고 다르게 평소에 영어 공부 안 하다가 내신 때 반짝하는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원래 와보고등학교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와보고 선배들 여기 이제 옆에 앉아 계신데 이전에 와보고 선배 이전 와보고 선배 학습량을 좀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히 등급 확보가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옛날 애들보다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이 문항 분석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포즈나 아니면 캡처를 해놓고 우리 학생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재원생들의 경우에는 학원에 오면 좀 나눠줄 테니까 나눠주고 어떤 식으로 좀 복기를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가 인스트럭션을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요 문항을 이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휘력이 이번 시험의 핵심이다라고 써놨는데 뭐요 1장에서는 순한 맛 내지는 중간 맛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저 빈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1, 2, 3, 4, 5번이 약간 뭐랄까 완벽하게 다른 단어들이 제시됐으면 답을 쉽게 골랐을 텐데 뭔가 뉘앙스만 조금 다른 것들. 그리고 7번에 제가 형광펜을 쳐놓은 부분인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alternative healers에 대한 스펙트럼과 연관이 이제는 지어져 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뭐지? 어떤 연속체라는 걸 좀 떠올리기가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게 이제 정답 선지였는데 7번도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고, 그리고 20번에는 이제 슈퍼 순한 맛인데 제가 이제 20번을 왜 꺼내놨냐면, 사실 정말 고1 학생이면 특히 와부 고1 학생이면 1, 2, 3, 4, 5번 중에 절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저게 이 단어가 맞냐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좀 아쉬웠다. 목이 메네요. 네.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A에 이제 2번에 있는 픽처 같은 단어는 뭐 그림 누구나 아는 단어죠. 근데 동사로 썼을 때는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다라는 뜻이라서 상상해보다라는 뜻인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고 뭐 오버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등학생이랑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를 몰라서 좀 아쉽게 틀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걸러지는 학생들은 사실 1등급 경쟁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1등급 경쟁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또 이런 게 이제 어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4-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지문 내에 있는 동사를 활용하라라는 평소에 조건이 없었고 그냥 쓰고 싶은 단어 써라인데 저기 뭘 갑자기 쓰라니까 안 떠오르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 B에 있는 자리에 원래 outperform이나 override 같은 단어들 뭐뭐보다 더 능가하다 앞서다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이번 모의고사에서 워낙 많이 썼어가지고 좀 잘 쓴 학생들이 많은데 A가 되게 비교적 답안이 쉬웠는데 안 떠오른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앞 글자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앞 글자를 준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1-2번 같은 경우는 내용은 똑같았으나 어휘를 다르게 줘서 어떤 식으로 영작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휘력을 위해서 무엇을 대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영어는 너무나 당연하게 어휘가 중요하잖아요. 두 분께서도 이제 영어 공부 해보셨을 테니까. 근데 요번 제가 내신 때도 한 2주 전까지는 계속 단어 시험을 봐요. 학생들이 이거 시험 범위 아닌데 왜 보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답답했거든요. 야 너네가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만 안다 그래서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냐. 결국엔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빈출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걸 모아놓은 책이 이 단어장이니까 꼭 외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동기부여가 좀 약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논술형도 변별력 있게 잘 출제된 것 같고요. 이를테면 왼쪽에 있는 것도 상당히 죄송합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지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에 대한 요약을 배열해란데 이게 사실 어떤 정해준 틀이 없이 이 배열을 그러니까 어떤 영작을 하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맞출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기 있는 단어들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배열을 하라 그러면 사실 좀 쉬워요. 할만합니다. 근데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핵심적인 한 단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맞춘 학생들은 정말 대단한 학생이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런 문제들은 변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저런 문제들 옛날에 이제 100점 방지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보고의 100점 방지용이라는 말을 되게 오랜만에 꺼내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도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문제, 뭐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이 현재 사실이나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쓰게 함으로써 가정법을 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날 무조건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라 뭐 이런 근거로 가정법이 나올 것 같으니 뭐 어떤 가정을 해서 쓰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가정법의 시제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학생들 뇌리에 많이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가정법 나왔어요. 가정법만 나온 게 아닐 텐데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변별력 있게 출제가 잘 된 논술형이 이번 시험에 또 주요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문 변형을 이용한 출제는 여전히 좀 계속됐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영어 피지컬을 늘려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주요 문항 분석을 얘기를 하면서 1, 2, 3번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어휘력 그리고 기본 평소에 영작하는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지문 변형에 대비할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어휘력이 당연히 필요로 되는 내용들이고 플러스로 어떤 독해력도 좀 요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기본 실력을 많이 길러두는 것밖에는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또한 내신 대비 또한 중요한 게 그 지문의 요지는 또 변형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지문 요지가 변형되지 않은 채로 어떤 식으로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내 능력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좀 많은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1학년 때 출제되는 영어 시험 네. 기조가 2학년까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 2학년 때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거는 네. 선생님마다 특징이 좀 달라요. 아, 선생님들마다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이를테면 제가 가정법 관련해서도 음, 고 선생님께서 이전에 또 가정법을 이런 상황에서 내신 적이 있었어서 음, 분명 이런 상황을 가정에서 낼 거다라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국어도 좀 선생님마다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영어는 사실 배우는 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고 음, 계속 심화되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이 비슷한 기조로 출제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비슷한 기조로 선생님마다 비슷하게 좋아하는 지문 스타일들이 있어요. 사실 출제 스타일은 지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출제했을 때 좀 적절한 게 있고 부적절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좋아하는 지문 스타일, 좋아하는 어떤 질문 스타일, 좋아하는 어떤 서술형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처음 강사하고 학생들 문제 만들어줄 때 이 일부러 꼬아서 낼 거다, 일부러 본인 스타일하고 뒤집어서 낼 거다 이런 어떤 반전을 조금 기대했다, 예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본인이 가르친 어떤 교육 철학이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그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사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차 시험에서 이제 꼭 좀 제가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더해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 이번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철저히 성찰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 1차적인 책임이 저는 저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과 학생과 저의 공동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반성을 해보고 선생님하고 가지고 와서 같이 좀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문항 분석 같은 거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이쁜이들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걸 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검사한다니까 검사하는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계획과 전략이 없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요번에 제가 이제 고3 지문 공부하는데, 고3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실제 고3 지문은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집단하고 B 집단이 있는데, 같은 대학에 같은 과 친구들이 어떤 특정 공부를 시작시키는데, A라는 집단 친구들하고는 1시간 동안 설문을 해요. 그래서 너 이번에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어떻게 파괴할 수 있겠어? 이 B라는 친구들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합시다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양쪽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공부를 했는데, 이 점수가 유의미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라는 걸 계획한 학생들에게 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철저한 계획, 뭐 전략, 아주 세부적일 수는 없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로 10월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다시 내신 대비인데, 그 전까지 2주 동안은 우리가 그래도 다음 내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이제 전략을 좀 생각했는데, 와부고 어법을 와부고 어법 엔제, 어법 모음 뒷부분을 아직 못 끝냈는데, 사실 문법은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어법 플러스 순서 문제 정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말고사는 이제 내용 학습에 중점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술형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문법이라든지 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까에 대한 고민은 시간을 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면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요번에 시험에 그래서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 혹은 내용 파악이 모자라서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뭐 등등 나에게 해가 됐던 경우를 잘 파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신 대비를 좀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템포를 좀 빠르게 시작할 거고, 호다닥 진도를 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서술형이 없는 시험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객관식 시험 특성상 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문 변형을 엄청 많이 넣거나 지문을 쫙 늘려놓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 요지를 파악하는 정도의 공부를 진행한 후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연습은 제가 좋은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도 아주 바쁜 기말 대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학기 기말 대비를 좀 할 건데요. 늘 하던 거라서 뭐 따로 읽는 것은 좀 리던던트 할 것 같고, 맨 왼쪽 부분만 좀 말씀드리자면, 와부고 어법 기출 엔제, 그리고 순서 삽입 명시적 근거 찾는 거 좀 체화를 시키고 싶은데, 요번에도 순서 문제가 변형이 많았어서 좀 킬러였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을 어느 정도 선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연결사나 지시어, 관사, 대명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명시적으로, 어디 가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명시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명시적으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좀 2주 동안 그래도 열심히 보면 체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험 대비는 그래도 7주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력에 보시면 8주인데 왜 7주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 학생들 한강 탐사가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하면 완전하게 8주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무래도
직전 시험이 어려웠었고 서술형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봄으로써 득볼 수 있는 것이 많고 기말이 아무래도 더 헤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빠르게 시작해서 철저하게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 학습 제어는 지난 시험에 있었던 내용이랑 뭐 중장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내용인데 어휘 꾸준히 외워주시고 모의고사 보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내신도 수능도 결이 같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둘 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시험 후 학생들이 보내준 메시지. 이건 사실 메시지라기보다 시험 점수 조사하면서 의견 있으면 쓰세요라 그랬는데 제가 제일 뭐 오른쪽에 뭐 가정법 나왔어요. 왼쪽에 세순모고 내용 일치 때문에 뭐 잘 풀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얘기인데 맨 왼쪽 아래 제 점수가 너무 심각한데 제가 그냥 아예 이제 주작 없이 정제 없이 복붙을 한 거기 때문에 오타까지 그냥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요번에 요 댓글을 쓴 학생은 자기가 누군지 당연히 알겠죠. 요 학생은 꼭 시험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모든 학생들 다 시험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갖고 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어 외우기, 영작하기 등등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장기적으로 다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서야 와부고등학교 입학했다. 이번 시험이 50점대가 평균인데 놀랄 게 아니라 늘 그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와부고 그러니까 성적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한 학생들이 한 학생이 와부고를 진학하고 한 학생이 뭐 조금 비교적 덜 공부를 시킨 학교를 진학했을 때 3년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키 차이가 많이 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두 분 선생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뎌야 하는 게 많기에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더 멋있는 말 쓰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중꺾마다. 화이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템포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수학 관련해서도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항상 사실 지금 와보고 1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도 사실 평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처음에는 1학기랑 좀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아이들 소식 들리는 거 보니까 서술형도 생각보다 점수를 이번에 좀 빡빡하게 주신 것 같고 해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도 더 많이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저도 애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야 뭔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애들마다 의견이 너무 갈리는 어떤 애들은 전화하자마자 1학기보다 많이 쉬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풀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전화해서 자기는 감도 못 잡겠다.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뒤에 문제들이 풀만했는데 앞에 막 첫 번째 장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데 하고 애들한테 나 시험지 좀 보내줘 하는데 막 아무도 안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막 1시간 동안 막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이랬구나 하고 좀 느꼈던 것이 진짜로 그 극명하게 갈리는 평가가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1학기보다 진짜로 쉬웠을 거고 중하위권 입장에서는 그 앞번호 때 진짜 막 3번, 4번, 막 6번 이런 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 때 있기에는 좀 어려운 오답률이 높은 그래서 좀 더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최상위권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상문제가 제가 너무 애들이 이제 속상해할 것 같은데 상문제를 한 문제에 넣어놨고 나머지를 다 하, 중, 정상에다가 그냥 넣어버렸는데 왜냐면
정말 그냥 부교재가 이번에 1학기 부교재에 비해서 훨씬 쉬운 문제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체 어떻게 출제를 하시려고 부교재는 이걸 써놓고 시험은 어렵게 출제하시려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딱 부교재 정도 수준 또는 그거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로 해서 되게 풀만할 것 같은데 물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좀 만만한 문제가 첫 번째 장에 있고 해야 그거를 빨리 쳐내고 넘어가서 슬슬 푸는데 첫 번째 장부터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고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넘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좀 못 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애들 입장에서는 이 와부고 기출을 계속 풀어보다 보니까 어차피 뒤에 12번, 11번, 또 좀 서술형 4번, 서술형 5번 이거는 어차피 내가 건드려도 못 푸는 문제야 하고 본인은 이미 무조건 앞장에서 그래도 한 40점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까 네, 뒤에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생각보다 뒤에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아이들한테는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덜 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오히려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그래서 일단 세부 문항을 보려고 하는데 연계율이 사실 엄청 생각보다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쭉 그냥 쓱 보면 딱 보기에도 그냥 뭐 비슷한 문제들 많네 싶은 것들이 쫘라라락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부교재가 굳이 아니라 다른 문제집을 풀었어도 웬만한 문제집들에는 다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문제들이 그냥 나온 거라서 그냥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고 애들이 좀 공부했다면 풀었을 텐데 이거를 다 못 풀었구나 싶어서 저도 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렸다고 하고 좀 놀라게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앞에 이제 애들이 선생님 이거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 저도 막 직본 날도 이거는 만약에 안 나오면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막 강조하고 그날 심지어 이제 질문하고 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많이 맞췄지만 그럼에도 또 틀린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막 3번, 4번 막 이런 것들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틀렸다는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쌤 그거 나왔어요. 뛰어. 오 맞췄어. 아니. 그렇죠. 물론 많이들 맞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틀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좀 속상한 한편 반성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2번, 3번 강조하는 게 아니라 5번, 6번 강조할 걸. 더 많이 얘기할 걸.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시험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싶은데 강조할 게 또 사실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뭐 다 중요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선별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선별을 해서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이거는 진짜 나올 것 같아서 강조를 했는데도 또 틀려오니까 그럴 때는 진짜 좀 아쉽죠. 네, 어쨌든 진짜 뒷번호 때까지 이 아이들이 그 겁을 좀 빼고 아마 천천히 풀어보면 나 이거 왜 틀렸지? 하는 문제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험이지 않나.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 항상 그렇기는 하지만 애들이 유독 1학기에 비해서 요번 2학기 때 풀 수 있는데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문자가 항상 원래 그냥 점수 이렇게 오고 뭐 잘 봤다 못 봤다 이 정도만 오는데 애들이 다 막 구구절절 자기가 막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봤는데 틀렸다 뭐 이런 이게 유독 이번 2학기 시험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참 근데 와보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히 좀 공감을 해보자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내봤는데 또 못하네. 그렇게 좀 아이러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조차 사실 다른 시험 1학기 때 시험들에 비해서는 훨씬 할만하다고 느꼈고 서술형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킬러 문항의 부재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좀 기본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하는 시험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 시험지에서 제가 그나마 좀 다른 뭐 부교재랑 연계도 안 된 것 같고 어렵다
싶은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꼽아놨는데 객관식에서는 이제 11번이고 서술형에서는 이제 서술형 3번 그리고 15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버리더라도 1등급 컷에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이었어서 이 서술형이 사실 배점이 되게 높아요. 수학이 서술형이 40점이기 때문에 서술형을 잘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서술형 1번이랑 서술형 2번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둘 다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이거 그래서 또 우리 학원 다니면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서술형에서 최소한 한 20점 정도는 챙겨온 것 같기는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항상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이라고 하면 내가 뭘 써야 되는데 뭘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마보고 1학년 선생님이 출제하는 시험에 이제 특징이죠. 이런 뭔가 비문학. 네, 비문학 지문 같은 어떤 이게 뭐지 하고 좀 겁을 집어먹을 만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이의 문제들이 이번에도 마지막 서술형 4번이랑 5번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약간 패턴 파악을 했어요. 이게 겁을 먹을 만큼 길이가 사이즈가 큰데 읽어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를 아는 친구들은 요 뒷부분에서 부분 점수를 꽤 잘 챙긴 것 같고 뭐 사실은 그럴 시간조차 뭐 부족하기는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서술형 마지막 문제니까 그거 시간 안배가 안 됐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쓱 읽어보고 앞에 정말 서술형 뭐 예를 들어서 5-1번 정도만 쓱 쓰고 그렇게만 해도 왜냐면 부분 점수를 1점, 2점씩이라고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어쨌든 서술형은 워낙 배점들이 다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분 점수를 얼마나 챙기느냐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작용을 하는 것 저도 같아요. 학생들 만나보니까 또 비문학 나왔네. 이러면서 네, 네. 이거 읽다 보면 할만해.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서술형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술형 3번이 좀 어려웠고 서술형 4번, 5번은 읽다 보면 좀 할만한데 물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읽다 보면을 하고 있냐 지금 네, 딴 것도 시간이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또 그래서 결국은 상위권이랑 중위권을 이렇게 쫙 가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진입 장벽. 예. 어쨌든 문제들은 이렇게 봤고요. 뒤에가 됐구나. 네. 이제 연결을 해보자면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뭐 이건 1학기 때부터 강조했던 거지만 와보고 시험이 생각보다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등급 확보에 중요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1등급 목표든 2등급 목표든 이게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좀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지금 2학년이나 3학년이 하는 것처럼 1등급 안에 들어오려면 막 어려운 문제까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목표를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막 심화 문제 막 이런 거 막 남들은 뭐 블랙라벨 풀고 고쟁이 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막 조급해하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더 진짜 그 개념이랑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부교재 연계도 제가 생각하기엔 1학기보다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이 문제에서 변형된 건 알겠는데 이걸 푼다고 얘를 못 풀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렵게 변형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냥 납득 가능 이거 풀면 이 정도는 풀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변형들이 많았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좀 난이도 조절을 하셨다고 느꼈는데 등급컷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또 서술형이 워낙 배점이 높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서술형에서 뭔가 그 기본 개념을 그냥 막 공식을 쫙 적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하고 쓰고 있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서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잘 연습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쉽게 느꼈을 시험이라서 특히 좀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뭐 어렵고 시간 부족하긴 한데 1등급까지 뭐 50점대라고 하면 60점 정도 맞는 거는 진짜 뭐 할만한 시험이지 않나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 전략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서술하는 연습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 평소에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좀 스스로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건 항상 그렇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좀 그 릴스 좀 그만 보고 막 수학 문제 좀 풀어라. 이게 또 뭐 저는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마우스가 저쪽에서 화면 움직이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까다로운 개념을 묻는 서술형들이 나오니까 네. 아, 네. 아까 오른쪽 아래 글씨가 있었어요. 그냥 냅두셔도 돼요. 네. 일단 그래서 까다로운 개념을 묻는 서술형에 대해서는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개념 수업할 때 항상 개념 서술 테스트 병행을 하고 있고 요거를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물론 귀찮아하지만 대다수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기 좀 한 1, 2주 전에 우리 봤던 개념 서술 테스트 다 모아줄 수 있나요? 해서 다 모아서 가져가서 한 번씩 다시 해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개념인데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그거를 내가 좀 수업에 녹여서 해줘야겠다 해서 개념서술 테스트 꾸준히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것까지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너무 중요해요. 네.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게 맞췄다 틀렸다에 집중을 너무 하거든요. 맞으면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고 틀리면 그쵸. 우는데 제가 이게 설명할 수 없으면 결국 시험에서는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법엔제 와보고 기출 정리할 때 그 모든 선택지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 혹은 설명을 꼭 쓰라 그러거든요. 음. 그거 하고 나서 문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오히려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보다 상위권 친구들이 훨씬 좋아했고 저한테 이거 모아달라고 해서 스스로 좀 시험 보기 한 일주일, 2주 전에 이거 한번 쓱 써보는 거를 약간 본인이 그동안 공부한 걸 정리해보는 느낌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아예 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부교재 연계야 뭐 당연히 해서 계속 반복 변형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긴 지분의 문제, 촉박한 시간 이게 진짜로 그 다른 학교 시험들 대비를 할 때는 그냥 다른 학교 기출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쓱 풀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보고 특히 1학년 시험은 어디 가서도 풀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거에 맞게 뭔가를 딱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사실 실전 대비를 하기가 네, 쉽지 않아서 진짜 저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학년 시험은 이 실전 모의고사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 시험들이랑 비슷해서 저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되는데 1학년 시험은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뭐다 만들어야 돼서 막 이거는 만드는데 진짜 한 5배, 6배 시간이 걸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디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이제 시간표 안내를 드리자면 동일하게 수요일, 금요일에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A반, B반 차이를 물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동일하게 처음에는 개념, 그 다음에 심화, 그리고 부교재랑 실전 모의고사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똑같은 개념 수업을 하더라도 푸는 문제의 난이도와 숙제 난이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반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뭔가 좀 그래도 똑같은 거여도 천천히 듣고 싶다 해서 이제 뭐 B반에 자기가 이제 저랑 상담해서 내려가서 듣는 친구들도 있고 B반에서 이제 수업 듣다가 나는 좀 더 챌린지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물론 제가 그냥 바로 올려주진 않고 상담을 해서 진짜로 각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올려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내용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다루는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바로 개강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중간고사를 워낙 빨리 봤어서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그나마 조금 넉넉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2번 반복하고 나서 부교재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발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보다 좀 열심히 꼼꼼하게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이거는 이제 좀 부끄러워서 빨리 넘기고 싶기는 한데 제가 항상 이제 아이들 직전 보강 때 손편지 같은 걸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이거를 그날 바로 읽는 친구들도 있고 읽으면 눈물 난다고 시험 끝나고 읽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많은데 이제 2학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냐면 1학년 친구들이 이제 3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해봤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었고 근데 기말고사 때 똑같이 했고
그거를 다시 이번 방학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번 제대로 해야 되지? 했던 거를 요번에 또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쯤 되면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쇳소리가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편지에도 썼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는 게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뭐 저도 아이들한테 멋있는 선배이고 싶어서 맨날 나는 되게 열심히만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그럼에도 다시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데 예,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상 좀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중꺾마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그 얘기를 개그맨 박명수 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중요한 건 꺾여도 다시 하는 마음,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꺾일 수도 있고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평소보다 시험도 못 볼 수 있고 한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좀 계속 시도하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고 좀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쪽 제 번호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두 분 선생님 양쪽에 모시고 계신데 정말로 시험 기간에 정말 고생 많으세요. 윤정 쌤께서도 뭐 저랑은 또 사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되게 뽀짝한 여동생 같은 이미지고 민재 쌤도 되게 유쾌한 이미지인데 이 시험 기간만 되면 둘이 완전 칼날이 서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윤정 쌤이 만들어 주시는 모의고사 풀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내 실력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면서 되게 재밌게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문제 만드시는 정말 고생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배치를 원래 제가 이제 약간 좀 위로랑 혼내는 걸 섞어서 하는 편이고 윤정 쌤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박살 내는데 마지막에 배치하면 안 됐는데 저희 강민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PPT는 좀 넘겨주시면 네 제가 저희 마우스가 두 개라서 출제 요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출제 요약 네 이제 국어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제고요. 제가 이제 잠깐 얘기를 드리면 PPT를 보통 제가 제일 먼저 만들거든요. 그래서 PPT를 만들고 나면 만들 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제 멘트를 거울 삼아서 이제 적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제가 이제 이러면 넘어진다 이런 멘트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넘어져도 이제 일어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네네 제가 이제 여러분은 러닝머신 위에 있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제 농담이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사실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이게 기간도 짧고 공부할 양도 많고 일단 시험 난이도 자체는 영어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1학기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올라갔고 등급과 자체는 떨어졌는데 한 5에서 6점 정도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들이 체감할 때는 이제 문학이 좀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좀 어떤 학생들은 문학 선택지가 좀 치사했다. 치사하지는 않았어요. 치사하지는 않았고 그건 님들 생각이시고 사실은 문학에서 요즘에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냅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1학기 때 문학을 기본적인 내용 파악만 가지고 그냥 쭉 읽어도 이제 답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문법은 물론 이제 중세국어 파트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이게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문항수 30문항이었는데 시간 조금 모자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외부 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배운 작품에서 냈고 한 작품 정도 있었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은 영어하고 좀 비슷한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83에서 84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도 한 1등급 인원이 17명에서 18명 요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교에 이제 100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수강생이고 이 학생이 이제 1학기 때도 잘 하던 학생이지만 또 2학기 때 들어서 문학이나 문법에서도 좀 발군의 실력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채점 기준이고 정확한 성적은 나와봐야 아는데 국어는 선생님께서 등급 컷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으셔가지고 대략적인 추정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출제 예측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세부 문항에서 제가 분석 드리기로 하고 제가 볼 때는 기말고사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난이도 자체는 비슷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좀 넘어가 주시면 뭐 이거 뭐 성과 요약인데 뭐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이건 제 자랑이니까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래도 이제 제가 열심히 가르친 것에 대해서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현장 수강생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좀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나 이제 과정은 힘들었다. 이게 기말고사,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법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전에 비해서 이제 한 2배 정도 되는 양이어서 그걸 처리하는데 좀 힘들었을 텐데 요번에는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세국어 문법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출제되고 어려운 개념이다 보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좀 요런 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문학은 고전 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고전 작품과 고전 시가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작품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할만했을 겁니다. 대신에 문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문법적으로 좀 집중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좀 보시면 작년 문학 문제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난이도가 좀 난도가 상승하긴 했는데 1학기 시험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구성이 됐고요, 당연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이 그렇게 외부 연계가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치사하게 출제된 게 아니라 요즘 수능 트렌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선택지 하나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서 읽어야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내신 스타일로 조금 가미를 했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여러분도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 필기를 바탕으로 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법은 좀 이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솔직히 다른 관내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든 변형 문제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연습했기 때문에 풀만했을 겁니다. 실제로 시험 치고 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문법에서 겁을 많이 먹었는데 문법은 괜찮았다. 문법은 생각보다 정답률이 좋았는데 오히려 좀 방심했던 문학에서 틀렸다.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도 어렵지만 아마 2학기 기말고사가 되면 한글 맞춤법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문법을 정리하는 건 계속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학생들의 반응이 선생님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좀 많이 살아남았고 90점대 이상 혹은 89점 이상도 사실 최상위권이라 보시면 되는데 1학기 때 뭐 90점대 초반, 중반, 100점 맞았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뭐 5, 6점씩 하락을 한 상태고 그래서 등급 컷 자체도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2등급 컷도 아마 70점대 초반 이렇게 훅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혹은 좀 공부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던 학생들, 특히 문학도 우리 여름방학에 혼자서 공부하거나 혹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수능식 선택지 변별도 잘 안 돼가지고 점수가 확 하락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자 이제 주요 문항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사실 이제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학부모님들도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실 수는 있거든요. 좀 특징적인 게 이게 항상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문학인데 가나다 문학인데 6번 문제는 이제 문법 문제입니다.
이제 중세국어 파트가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고전시가나 고전가사 이런 문제들과 같이 엮여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6번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 헌화가를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읽어보려고 하면 엄청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배운 개념만 가지고 적용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 사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문제를 푸는 좀 요령 같은 게 좀 있으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계시는 것보다 공통점이니까 눈에 띄는 것부터 바로 제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억, 이어적기, 연철이 사용됐다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나랄 이거 연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니은은 기억은 제끼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팔종성법에 따라 받침을 표기하였다. 물론 위에 있는 가세 요게 반침이 들어갔으니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문법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더라도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여러분 어이가 없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정답이 되게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가제 여기 종성이 어디 있습니까?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니까 팔종성법에 따라 받침 표기하였다.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제끼면 뭐밖에 안 남아요? 디귿밖에 안 남습니다. 아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헷갈리거나 시간을 좀 보낸 친구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문항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이건 대표적인 이제 문학 지문인데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두 선생님들도 한번 배워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정말 유명한 이제 청산별곡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살얼이 났다. 이 정도는 이제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7번 문제가 이게 틀리신 학생들이 좀 있던데 이제 보시면 보기에 이제 청산별곡의 해석이 다양하다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고려가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비전승 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자가 이게 유랑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속세에서 농가밭 이런 거 읽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다라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무신 정권의 행포나 외세 침략 등으로 시달리다가 속세를 떠난 지식인이다. 나를 한번 좀 전복해 보려다가 꿈을 접고 돌아간 이제 지식인 계층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세 번째는 이별의 아픔을 겪은 여인이다. 시련의 아픔을 겪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만약에 헷갈려 하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헷갈리더라도 4번, 5번 가지고 헷갈렸어야 되거든요. 1번 보시면 사면의 새는 화자가 떠나야 했던 공간이자 그리움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 3면에 보시면 가던 새 본다. 이게 물론 이제 이 벌드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라도 해석할 수 있다. 갈던 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갈던 밭이라고 돼 있으면 내가 농사 짓고 살아가다가 지금 이제 그걸 떠나와서 산속에 들어왔다. 내가 온데 저쪽에 다시 농사를 지으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어. 이게 미련이 남아 있는 거니까 당연히 1번 어때요? 그리움의 대상이라 볼 수 있죠. 1번 적절. 괜찮으시죠? 2번 A에 따르면 해금을 켜는 것. 해금이란 악기를 연주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슴이 해금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판타지적인 어떤 모습을 떠올리는 거니까 기적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 다 해설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3번도 보시면 설진강수. 이게 뭐죠? 독한 술인데 제가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문학에서 술이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서 흥취를 더 즐기기 위해 마시거나 아니면 옆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은 술을 마시니까 아시겠지만 그것보단 더 뭐가 많아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오늘 한 잔 적시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문학도 현실에 대한 불만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이 나오면 보통 이제 그런 아픔을 좀 해소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다만 술 깨고 나면 어때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나오면 보통 뭐다? 일시적인 어떤 근심의 해소 매개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고뇌를 잠시 있게 해줄 수단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선택지들이 1, 2, 3번에 깔렸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다고 하면 뭐 한 거다? 청산별곡 공부 안 한 거다. 이거 이제 중세국어만 팠을 가능성이 높다. 반성해 보셔야 되고 4번은 헷갈릴 수는 있죠. 보시면 새는 화자가 이별로 인한 애상적 정서를 자기 대신 드러내어 달라고 명령한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학부모님들도 좀 보실 거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요즘 학생들이 선택지를 다 안 읽어요.
이게 영상을 많이 보던 세대다 보니까 영상은 사실 이미지로 구현이 되니까 이렇게 한눈에 쫙 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볼 때도 한 단어 한 단어 눌러 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프하면서 읽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중요 포인트면 상관이 없는데 랜덤하게 점프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4번도 보시면 나왔네. 애상 나왔네. 명령. 그래. 여기 보시면 이연에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했지. 당연히 이렇게 맞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명령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기 대신 드러내어 달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다. 이거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감정이입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감정이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출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감정을 이입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갈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죠. 사실 여기 그냥 수능식으로만 해석해 봐도 지금 이제 산에 있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라니까 너보다 실은 많고 근심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 거야. 너 그만 시끄럽게 떠들어. 이런 거거든요. 내 슬픈 마음을 대신 지적이 줄래?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해석해도 4번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7번 문제는 사실 틀렸다면 뭐예요? 문학적인 기본 실력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보셨어야 되고 5번은 뭐냐면 당연히 이별을 당한 실연을 당한 이제 화자니까 보기를 기반으로 읽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돌은 의지와 무관하게 화자에 찾아온 이별로 인한 시련을 의미한다. 포인트는 사실 뭐냐면 이 산에 아무도 없어요.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돌을 맞는다. 허공에서 돌이 날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다? 이거 내 운명이 가혹한 거다. 내 인생 어떻게 되다 이렇게 시궁창에 빠졌냐. 내 인생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운명적으로 체념하는 건데 보기에서 C는 이별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별을 당한 상황에 대한 어떤 체념. 그 의지와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5번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7번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해석했냐라고 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능 출제 문제고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근데 이걸 못 푼다라고 하면 치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문학 선택지를 이상하게 읽고 있는 거다. 점프하면서 대충 읽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셨어야 돼요. 1학기 때는 이렇게 선택지 안 나오고 훨씬 쉽게 그냥 대충 내용 알면 넘어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반성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문도 좀 넘어가 보시면 자, 요것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뭐 했냐면 김광균의 수천리. 그러니까 김광균 씨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김광균 씨는 시들은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는 시들이 많이 나온다. 요것도 누이 동생 죽음을 이제 경험하면서 누이 동생 무덤 옆에서 요렇게 무덤가에 있는 이미지를 좀 떠올려 주시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강조했고 구절을 해석하면서 제가 디귿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차단하니라고 돼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야 이거 차단한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 무슨 비석을 차단합니까? 말이 안 된다. 이거 김광균 자체가 본인 시에서 차단하니라고 쓸 때는 보통 뭐다? 차가운이라는 의미를 차단하니라는 의미로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조어하듯이 쓰는 거다. 꼭 기억해야 된다. 쓸쓸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17번에 3번 보시면 비석이 경계를 차단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고 제가 문제 풀 때도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 틀렸으면 뭐다? 이건 내신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정리가 안 된 거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와부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와부고 시험은 국어 시험은 사실 수능보다 좀 더 까다로워요. 근데 수능의 궤를 벗어나는 건 아니고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당연히 요걸 잘 준비하는 게 수능까지 잘 대비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요 선택지들 왜 틀렸는지 꼭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문학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더 잘할 수 있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1번인데 자, 딱 보시면 이게 문법이거든요. 앞에 문학하고 문법 딱 비교해 보시면 문법이 훨씬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제 정답률은 문학이 좀 더 낮은데 이제 이게 한 문항은 아니고 두 문항 세트긴 한데 이게 지문이 엄청 길어요.
지문이 엄청 긴데 사실 21번 문제도 맞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3번 선택지가 훈몽좌에 따르면 이 예디응이겠죠. 이응의 소리, 음가가 있으니까 예디응 말하는 거고 현대국어와 달리 초성에도 쓰인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거든요. 소아지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송아지로 바뀌는 건데 당연히 초성에도 음가가 있게 나타난다. 근데 현대국어에는 우리가 이응을 쓸 때 초성에 쓸 때 이게 아무런 음가가 없죠. 아라고 했을 때 그냥 모음 아만 쓸 수 없으니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 당연히 뭐예요? 정답이 3번인데 학생들이 2번 선택지를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했어요. 이게 잘 보시면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요 자음 제자 원리 이 이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요약을 하면 이래요. 이가 있고 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초성의 앞에 이 앞에다가 기역을 붙이고 그다음에 니은을 붙이고 디귿을 붙이고 그다음에 의 밑에다가 자음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니은 들어가면 초성의 니은 밑에 종성의 니은, 리을 들어가면 이 앞에다가 리을 붙이고 밑에 의 밑에다가 를 붙이고 그래서 리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다 쓰는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이게 지문에 설명을 해요. 뭐다? 기역, 디귿, 시옷이다. 디읒이 아니고 디귿이라고 쓰죠. 기읒이 아니라고 기역이라고 쓰죠. 시읒이 아니라 시옷이라고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알고 있는 정보지만 여러분 몰랐을 수 있죠. 근데 지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 2번째 지문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자가 없으니까 윽은 역으로 표시하고 밑에 보시면 읒과 옷 이런 것들은 심지어 긋과 옷 같은 것들은 요 한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훈차를 합니다. 훈차. 그래서 끝말 할 때 끝이라는 요 뜻을 가지고 가서 훈차하는 거고 옷의라고 할 때 옷이라는 뜻을 가져서 훈차하는 거거든요. 고대국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범위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2번이 좀 헷갈렸을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선택지가 아주 교묘하게 한자음 중 종성에서 기역, 디귿, 시옷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은 적절하지 않다. 어렵죠. 앞에 문학에 비해서 어려운데 근데 학생들이 사실 문학을 더 틀렸다는 건 이제 문학 공부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헤비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 이게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중세국어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솔직히 한 7할 정도를 여기 쏟아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균형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 다른 과목과도 연관돼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영어 중3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 했어. 오케이, 이제 영어 완료. 이제 국어 수학 조진다. 그거 국어 수학 열심히 하러 들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국어 수학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영어 또 바닥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여기 구멍을 막고 또 됐다고 싶으면 또 여기 구멍 막으러 가고 또 여기 구멍 막으러 가고 그럼 이제 계속 구멍이 뚫려요. 수능 때까지 계속 뚫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하는데 시험을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법이 됐겠지? 문학이 됐겠지? 1학기 때 문학이 쉬웠으니까 생각보다 요 정도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네? 그럼 이번에도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충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문법보다 문학에서 좀 많이 털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5번 같은 것도 이게 좀 어렵죠. 이건 솔직히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배점도 4.0인데 이제 보기 2번 보시면 선생님들도 잘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 보기 1에 보시면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것 중에 뭐 삽잡잡이라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나오고요. 이게 오타가 있는데 그다음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어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를 주고 석보상절에 나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요 구절은 아니고 다른 구절을 했습니다. 야수가 목련에게 말하는 걸 했는데 제가 직보 시간에도 뭘 했냐면 자, 요게 딱 나오면 뭐부터 해라?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건네는지부터 정해라. 대화 상황에서 누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말 내용 중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언급되는지를 정리해라. 그래야 이게 주체, 상대, 객체를 정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기억 1번, 2번, 3번, 4번까지 좀 까다롭긴 했는데 일단 정답 시간이 없으니까 5번을 좀 보시면 시옷이에요. 시옷 보시면 샬바쇼셔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렇게 까다롭고 엄청 어려워 보이는 게 나오면 거의 대다수 뭐다? 현대어 풀이를 준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요 원문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현대어 풀이하고 비교해서 읽는 게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식 어떤 언매 그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현대어 해석을 보십시오. 돌아가 세존께 내 뜻을 펴 여쭈십시오. 1학기 때 다 배웠던 겁니다. 여쭈다라는 건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이고 십시오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거죠. 종결어미죠.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앞에 보시면 목련이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쭈십시오라고 하는 건 뭐죠? 십시오는 목련이에게 말하는 거고 여쭈다라는 건 목련이가 누구에게 여쭤달라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에 보시면 세존께 여쩌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쭈다는 뭘 높이는 거죠? 세존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시옷을 보시면 특수어휘와 종결어미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인다. 목련과 세존을 높인다. 지금 방금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셨죠? 위에 원문이 아니고 사실 현대어 해석과 비교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였다. 여러 번 연습한 유형이었는데 또 다시 원문 들어가서 이거 건드리고 있었으면 이거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학생들이 고집을 많이 부려요. 특히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 혹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조금 다니다가 새로 들어온 학생들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게 여러분 내신은 리셋이 안 돼요. 대학교처럼 재수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경험이 있는 강사가 말을 하면 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도 현대어와 비교 풀이만 했으면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좀 종합을 하자면 너무 늦진 않죠. 예. 이제 징징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어렵다고 징징댈 수만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로해드릴 수 있고 당연히 토닥여드릴 수 있지만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관내 다른 학교 시험보다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학부모님들도 아세요. 근데 어쨌든 선택해서 왔고 대신에 와북으로는 학교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만 다른 학교 내 프로그램이나 어떤 진학 실적이나 이런 건 좋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한편 같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장점도 있으니까 시험이 좀 어려운 건 좀 버텨주셔야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안 좋은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문제 좋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솔직히 이번에 냈던 문제 그러니까 올해 1학기까지 다 포함해도 이번 문제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암기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연습하는 게 옆에도 적어놨지만 요즘에 수능을 대비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제가 뭐라고 좀 적어놨냐면 와부고 국어 자체가 여타 고등학교와 다르게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진짜 실력이 좀 필요한데 이 실력을 쌓는 과정에서 확실한 암기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수능만 공부할 거야, 정시만 공부할 거야. 요거만으로는 또 잘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암기만 할 거야, 요것만 가지고는 또 내신도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적절하게 섞어진 게 와부고 국어 내신이다. 근데 요즘 수능 트렌드가 어떠냐?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국어나 이런 거에 한정해서 사실 정말 피지컬만 있으면 그냥 때려서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최근 딱 요즘 사례만 들어드리면 최근에 쳤던 9월 평가원 3학년 기준입니다. 9월 평가원에서 어떤 이변이 있었냐? 언어와 매체, 언어 문제가 미친 듯이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거의 내신 스타일이에요. 보조사하고 조사 종류를 거의 좀 완벽하게 좀 외우고 있지 않으면 이거 건드릴 수 없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강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이거 좀 출제 실수인 것 같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의견 좀 다른 게 이게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기조를 바꿀 때 바로 안 바꾸고 그 전이나 그 전전 연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간을 좀 보고 이게 시장 반응이 어떤지를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때부터는 선택 과목 없고 무조건 문법 포함이에요. 근데 이제 독서나 문학에서도 킬러 문제 만드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독서에서도 정권에서 너무 어렵게 내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럼 킬러 문제 만들 거 뭐 있어요? 교과 과정에 포함되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어렵게 내더라도 할 말 없는 거.
그게 국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어에서 그러니까 국어 문법에서 킬러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다. 그래서 와보고 1학년부터 국어 문법 열심히 하고 3학년 수능까지 계속 연습해 나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다른 학교는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렵게 배우지만 결국 도움이 될 거다.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문학도 어떤 거냐?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들이 재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 EBS 수능 특강과 그다음에 학평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수능의 시험 범위다. 특히나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에서 배우는 작품들은 교과서나 수능 특강이나 수능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계속 누적 학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좀 힘들고 과정이 좀 어려울지라도 결국 다 도움이 되는 거다. 필요 없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고등학교도 많이 가르쳐 봤지만 정말 치사하고 지엽적으로 내고 이런 거 낼 필요가 없는 걸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도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를 좀 하자. 그 밑에 보시면 프로 암기러들은 암기만 하면 안 되고 피지컬 기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피지컬 맹신자들은 본인 피지컬 약해요. 아직 약하고 별로 피지컬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고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개념들은 밑에부터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세진 않았죠.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뭐 기말고사 대비도 이제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뭐 이렇게 수업한다라는 현장 스케치인데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 드릴 테니까 쭉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평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몇 개만 조금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재밌어서 넣은 건데 이제 북극에서 박학다식한 황제 펭귄과의 즐거운 수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북극에서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 학생도 사실은 성적이 많이 올랐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이번에도 좀 난이도가 크게 이제 올랐음에도 좀 좋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학생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좀 이번에 전교 1등 100점을 맞은 학생도 보시면 원래 문학을 못했는데 수업 들으면서 계속 훈련하면서 지필해서 문학을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걸 좀 온전히 수용해서 제발 편견을 갖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수용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여기 옆에 보시면 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동네 국어학원 5곳, 6곳 돌아다니다가 왔다. 근데 결국은 여기 정착하게 됐다.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처음부터 와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학원을 너무 많이 옮기는 것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수강평을 가져온 건 그만큼 저 자신 있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대형 강의라서 이제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지만 수강평에도 보면 그런 걸 걱정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조교도 많고 선생님 시스템도 철저하고 숙제 과제도 많고 다 생각보다 쫀쫀하게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부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 일정은 10월 9일에 목요일 반부터 먼저 개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반. 이게 와보고는 한강 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강 탐사 때 이제 목요일 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강 탐사가 끝나면 이제 월목 이렇게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마지막 장은 제가 그냥 뭐 자랑 삼아 그냥 띄우는 거고 잠깐 전장으로 잠깐 돌려주시면 제가 하나 첨언할 게 있어서 그 기말고사 때 그 독서가 나올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파트에서도 독서를 낼 거다. 이거는 이제 원래 작년 같으면 문법을 할 때 항상 독서 지문을 넣으셨다가 이번에는 한 번에 몰아서 내실 거니까 추석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 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평 혹은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숙제로 나갔던 것들 꾸준히 풀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친척들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보시고 계속 꾸준히 독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문법도 한글 맞춤법이 남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지 조금 기다려 보면서 그래도 마무리를 좀 지어 보자면 네. 민재 선생님, 윤정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표현법은 좀 달라도 결국엔 이제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대동소이한 것 같다. 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꾸준히 그리고 골고루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저희가 학원에서 정말 잔소리 많이 하니까요. 네, 어머님께서 집에서 너무 많이 잔소리하지 마시고 학생들도 좀 해방감 좀 적당히 느끼시고 이제 이번 주말부터는 지난 시험 복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화이팅하는 계기를 찾아보자라는 말로 저는 줄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한마디 더. 여러분은 사실 런닝머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이 원해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달리고 있거든요. 런닝머신이란 게 참 가혹하고 지루할 수 있는 운동인데 저도 싫어하지만 어쨌든 간에 목표치까지 도달해야 되는 키로수는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속도를 좀 조절할지언정 어쨌든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되고 런닝머신에서 넘어지면 물론 까지고 넘어지겠죠. 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금방 올라가서 뛰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힘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때 쉬지 마시고 독서 문제 푸세요. 영어 단어 외우십시오. 네. 수학은 그냥 열심히 하세요. 네, 저희는 뭐 질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저희 열심히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제 중간고사 분석 마치도록 하고요. 또 저희는 날이면 날마다 꼭 찾아오니까요. 다음 시험 마치고 또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할지 좋은 프로그램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요?